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거예요. 8단원.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이 있어요. 사인 법칙. 이 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을 할 건데, 사인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A, B, C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을 구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이제 일정한 법칙이 유지가 됩니다 라는 건데, 봐보자. 이 점을 이동을 시킬 거야. 이 호 BC에 대한 원주각인 거잖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심을 지나게끔 만들 거예요. 만들어 봤더니 직각삼각형이 생기고, 이 점을 A'이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이걸 A'이라 놓고, 이 이제 길이를 다 줄 건데, 이 길이를 A, 이 길이 이제 대변의 길이 C, 이 길이가 B예요. 그러면은, 사인 A는 사인 A'인데, 그렇지? 각이 똑같잖아. 원주각의 크기,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똑같잖아. 그렇지? 근데 이 R분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라지 R이라고 놓으면 이 R분의 A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얘가 이 R분의 A입니다 라는 거야. 이것은 이제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 줬더니 사인 B도 뭐가 되냐면 이 R분의 B가 돼요. 사인 C도 뭐가 되냐면 이 R분의 C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이 R 똑같은 게 다 있으니까, 이 R을 이항시켜서 정리해 줬더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라는 거야. 지름의 길이는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예요. 오케이? 이게 성립합니다 라는 게 사인 법칙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아는 것은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각 A를 알고 각 A의 사인값을 알고 이 대변의 길이를 안다면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한 변의 길이랑 그 외접하는, 그 삼각형을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안다면 사인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또 무엇이 있냐면, 당연히 이 두 개의 공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두 개의 각을 알고 하나의 길이를 안다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각 변의 B는 대각의 사인값의 B와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 변의 B가 2대 3대 4면 2대 3대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 2대 3대 4가 아닌 것 같은가? 근데 2대 3대 4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A, B, C라고 놓는다면 사인 A 대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A 대 B 대 C는 대변이에요. 대변 3대 4대 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3대 4대 3 2지? 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사인 법칙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반드시 이걸 유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이게 이제 이번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전에는 코사인 제1법칙, 코사인 제2법칙 이렇게 배웠었어요. 교육과정 빠지기 전에. 근데 이제 이번 교육적인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그 1법칙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크게. 1법칙은 크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1법칙을 통해서 이 법칙을 유도를 했거든. 근데 이제 이 법칙, 이제 이 사인 코사인 법칙이 생각보다 증명 과정이 크게 의미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크게 의미는 없더라. 근데 증명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이렇게 증명이 돼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A, B, C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변의 길이를 이제 A, 이 변의 길이가 B, 이 변의 길이가 C예요. 오케이? 여기 놔둘 수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에 대하여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봤더니 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이 변의 길이는 어떻게 이제 정의 내릴 거냐면 이렇게 정의 내릴 거예요. 이게 이제 B고 C라고 놓으면 이거는 코사인의 이 길이 B 코사인 C입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이 길이는 B 사인 C입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은 이 길이는 어떻게 됩니다 라는 거 이제 이 길이를 M이라고 놓으면 BM의 길이는 뭐가 됩니다? A-B 코사인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A-B 코사인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거의 제곱 플러스 B 사인 C 이거의 제곱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정리를 해봤더니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되고 제곱했더니 B의 제곱 코사인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사인 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B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 되네. 그지? 앞으로 빼면 얘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잘 봤더니 이 빗변에 대한 길이는 이 한 변에 대한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제곱 합에다가 제곱 합에다가 마이너스 이 사이각이지? 그지? 마이너스 2배의 AB 사이각 코사인 사이각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당연히 코사인 법칙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C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이 피타고라스 정리랑 비슷하잖냐? 오케이? 근데 90도가 될 때는 당연히 코사인 값이 0이니까 0으로 등장하겠지. 마이너스 2배 AB 코사인 C에 그러니까 당연히 나머지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오케이? 그 다음 이제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거야. 이 공식을 안다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두 변의 길이하고 그 사이값 안다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변의 길이를 안다면 이항시켜서 이 사이각의 크기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사인 A를 구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코사인 A는 이항시켜서 이 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 당연히 코사인 값 알면 뭐 구할 수 있어요? 사인 값 구할 수 있어요. 왜? 제곱은 1이니까.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넓이도 할 건데 헤로네 공식을 이걸로 유도할 수 있어요. 너가 이제 헤로네 공식을 배웠지 않냐? 중학교 때 언제가 배웠을 거야? 난 잘 쓰지 않는다만. 공식 여기서 쓰는 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르친다만. 넓이가 쉽게 나오니까. 오케이?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뒷부분에 나올 건데 아무튼 헤로네 공식이다 라는 게 있어요. 유도하는 과정에 이게 쓰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이고 코사인 법칙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사인 값을 구하라 라고 주어져 있다면 무엇을 이용하세요 라는 거냐면 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한번 봐보자. 너희들이 이제 충분히 문제를 몇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뒤에 이제 봐보면 귀찮은 문제들이 몇 문제 있어요. 좀 열심히 했냐, 너희들? 늘 좀 열심히 한 것 같지?
시험 결과 보니까 좀 덜 뿌듯한데. 보자.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은 예각, 직각, 둔각에서 다 성립해요. 오케이? 모든 각에서 다 성립합니다. 라는 거야. 일단 삼각형이 주어져야 이것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을 봐도 너희들이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A가 6이고, 라지 A가 60도예요. 그럼 C가 75도예요. 그럼 당연히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다? B의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삼각형에 대해서. 세 각의 크기가 180도니까 B의 각은 몇 도입니다. 라는 거예요. 45도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 변 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잖아. 그래? 미안. 사인 B분의 B잖아. 그러니까 이거 대입해서 60도분의 A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돼요? 반지름 길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다 구할 수 있겠지? 그래? 그러니까 사인 값하고 이것을 안다면 반지름 길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B를 이용한 문제가 나올 건데, B가 이 옆에 있지 않냐? 옆에 있지? 봐봐. 1-2번 봅시다. 1-2번에 1번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 대 C 플러스 A래. 얘가 5 대 7 대 8입니다. 라는 건데, 사인 A 대 B 대 C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A 대 B 대 C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지? 이거는 이제 너희가 이제 유리식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잖냐? 그러지? 이거 이제 뭐냐면, 이 B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이거 있잖아. 숫자 대입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너희가 숫자 대입하면 돼. 굉장히 뭐가 가장 작냐면 이게 제일 작잖아. 그렇지? 그럼 A가 더 작냐 B가 더 작냐 라는 것은 두 개 비교했을 때 B가 더 작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숫자 너희가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있잖아. 숫자 이렇게 대입해도 돼요. 2, 5, 5, 3 5 맞지?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도 돼. 알겠지?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막 K라고 놓고 막 하긴 하는데, 소설로는 그렇게 푸는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풀 때는 이렇게 풀고, 뭐야, A가 3, A 대 B 대 C가 3 대 2 대 5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비례식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하세요. 이번 주 숙제인 친구들은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 이제 2번 봤더니 2번은 이렇게 등장했어요. A 대 B 대 C가 등장했는데, 이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아니야. 그지? 그지?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냐면, 각 A 대 B 대 C가 몇 대 몇 대 몇입니다. 1대 2대 1대 1대 2입니다. 라는 건데, 너희가 이제 이건 직접 구하는 거야. 모든 각의 크기는 뭔데? 180도인데, 얘가 이제 1대 1대 2가 되려면, 이거 이제 A고 2A야. 그래요? 그럼 A가 몇 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5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대 1대 2다. 라는 것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다. 라는 것은 이게 사인 45도 대 5도 대 45도 대 90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B가 2분의 루트 2 대 2분의 루트 2 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B를 찾아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해 주면 돼요. 오케이?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봐보면, 이제 BC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건데, 이건 너희들이 잘 세워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얼른 넘어가자. 이거는. 여기 이제. 예제 3번 보면은, 예제 3번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제 3번은 이렇게, 1번은 B의 길이가 2루트 7이고, C는 4, B가 60도예요. 그때 A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A의 길이를 구하고 싶잖아. 이제 삼각형을 이제 그려봐. 그려봤더니, 이 길이가 이제 B고, 이 길이가 C예요. 이 길이 A예요. 근데 이제 각 B가 60도. 이제, A, C. 오케이? 근데 이제 B의 길이가 2루트 7이에요. C의 길이가 4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A잖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A를 어떻게 구할 건가라는 거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거야. 첫 번째 생각하는 거는 혹시 이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럼 이 각의 크기를 알면 이 각의 크기 알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겠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 각의 크기가 봐봐. 사인 60도 분의 2루트 7이고 사인 C분의 4예요. 지금 봐봐. 특수각으로 딱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루트 7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특수각으로 안 떨어지네. 그래요? 그지? 그럴 때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이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데 두 변의 길이랑 그 사이각이 있어야 되는데 뭐야 하나가 미지수로 주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무지수로 놓고 해결해 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세워주면 돼요.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대입을 해주면 대입을 해줬더니 얘가 이제 47에 28 A의 제곱 C의 길이 16 A 모르지만 C 이게 60도예요. C가 4 코사인 60도 뭐예요? 그렇지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4A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옵니다 라는 게 보여요? 2차식이 등장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길이는 무조건 양수일 거니까 여기에서 양수의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알겠어요?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각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구하기 너무 힘드니까 무엇을 이용해 주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2번 봐보자. 2번은 이제 A의 각은 충분히 구할 수 있겠지? 세 변의 길이가 있을 때 이거 공식만 한번 적어봅시다. 2번 봤더니 세 변의 길이가 있을 때 A의 각의 크기를 구하래. 코사인 A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A가 아닌 거 2 B, C 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 굉장히 이 공식에 빨리빨리 익숙해지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집어넣어주면 구할 수 있겠지? 당연히 이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으면 모두 구할 수 있다고 사인 A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사인 A는 제곱의 합이 이거니까 1 코사인 제곱을 통해서 구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너희들이 이제 이 활용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 뒤에 있는 활용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넓이를 봅시다. 생각보다 이 넓이가 중요해요. 학교 시험에서 대부분 나오는 게 넓이를 구하라 라는 게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봅시다.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상 파트에서 나와요. 상 파트에서 나오는데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한 삼각형을 어떻게 구하느냐,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것은 첫 번째는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들을 빼는 거고,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뭐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한 변의 길이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높이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는 건데, 세 번째는 이거야. 이제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는 우리가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데 당연히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A, B, C. 이 변의 길이 A, C고 이거 B인데 B, C.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거는 2분의 1 AC 코사인 사인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왜 그러냐면 사인 C 곱하기 사인 B가 얘가 이제 C 곱하기 사인 B지, 이 길이가 높이가 되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개 더 추가하겠다라는 거야. 무엇을 추가하겠냐면 우리가 이제 뭘 배웠어요? 사인 법칙을 배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 먹어요? 잠이 와서 먹고 있어요? 나도 하나 주세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 한번 물면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일단 봅시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야? 사인 B 뭐예요? 사인 B. 사인 법칙의 사인 B 뭐야? B는 그대로 따라와 항상.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럼 생각보다 재밌는 공식이 나와. 오케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알고 세변의 길이를 안다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제 생각보다 나는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거를 구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오케이? 너희들이 당장 사인 법칙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잖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괜히 먹었지? 오, 이거 맛있다. 오! 오! 4분의 A, B, C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가 이제 원에 대한 넓이가 자꾸 등장하니까 얘는 이제 외접하고 있는 원이에요. 원이 어떤 삼각형에 외접하고 있을 때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외접원에 대한 넓이를 생각해 줬는데 당연히 어떤 것도 있겠어요? 내접원도 있을 거예요. 내접원을 자꾸 까먹은 친구도 있는데 깨끗하게 지워졌지? 외접원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다 라는 거냐면 A, B, C면 중심에 대한 반지름 길이가 있으니까 삼각형을 쪼개서 넓이를 구해 주겠다라는 거지. 2분의 1 아래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헤론의 공식이에요. 헤론의 공식은 뭐냐면 지금 이런 삼각형이 있으면 A, B, C인데 이 변의 길이를 C고 이 변의 길이가 B고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증명할 거야.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봅시다. 이 넓이는 2분의 1 A, B 사인 C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사인 C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사인 C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2분의 1 A, B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로 바꿔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만 따로 쓸게요.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게. 여기다 정리를 할까? 이것만 따로 쓸게요. 따로 써줬더니 1 플러스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이에요. 이게 정리할 건데 얘가 뭐가 돼?
코사인 오늘 배웠네? E, A, B. 이 C가 관련 없는 거.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래요? 1 마이너스 2 A, B 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이에요. 오케이? 지금 이렇게 될 건데, 이거 있잖아. 이거. 지금 이 A, B를 통분시킬 거예요. 통분시켜 봤더니, 이것만 이제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돼요. 2AB 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에요. 그지? 2AB 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게 아니네. 얘는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 이거 지금 합차공식이잖아. 합차공식이니까 지금 이제 이거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이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에요. 그래요? 이거 합차공식으로 써볼게요. 써봤더니 이 A, B의 지금 제곱으로 묶이는데 지금 합 그러면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합 그 다음에 차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앞에 있잖아. 합차지? 그러면 C 플러스 A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A 플러스 B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 A, B를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2분의 1 A, B를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루트가 이렇게 생기는데 제곱이 들어가니까 사라져 얘는. 근데 2가 들어가면 제곱이 생기지? 그러니까 2의 제곱이 있었으니까 2의 4제곱이 분모에 있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고 지금 하나씩 적으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고 A 플러스 C 마이너스 B고 B 플러스 C 마이너스 A예요. 순서가 있지 지금. 그러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고 B 플러스 C 마이너스 A고 C 플러스 A 마이너스 B예요.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2분의 1을 싹 집어넣을 거야. 2분의 오케이? 2분의 1 싹 집어넣었더니 지금 어떻게 되냐면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오고 지금 얘는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C인데 플러스 C가 있었으면 좋겠잖냐? 마이너스 2C예요? 마이너스 C예요. 오케이? 그지?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야.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으면 좋은데 얘는 마이너스 A예요. 그 다음 얘는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으면 좋은데 마이너스 B예요. 지금 똑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S라고 놓을 거예요. 스몰 S라고 놓을 거야. 그랬더니 얘가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S 곱하기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B, S 마이너스 C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헤론의 공식이에요. 세변의 길이의 합을, 세변의 길이를 알 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얘는, 나는 굉장히 헤론의 공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세변의 길이를 알면 유용하니까, 쓰는 거예요.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B, S 마이너스 C예요. 오케이? 근데 이 S를 뭐라고 정의했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근데 맨날 너희들이 이제 이거 이렇게 하고 많이 틀려갖고 오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식을 제대로 외우세요. 알겠지? 틀려갖고 오지 말고. 그래서 헤론의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정도까지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응?
그러니까 한 번쯤은 증명을 해보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이게 이제 증명 과정이 이렇게 되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들이 결국 여기에서는 정리잖냐? 어떤 삼각형의 이 외접하는 이제 방금 전에 한 게 외접하는 삼각형에 대한 어떤 정리고, 그리고 코사인 법칙은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정리해 줄 건가라는 이 정리잖아. 사인하고 코사인을 이용한 정리.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에 대한 증명은 반드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까먹거든. 결국 나중에 까먹어가지고 맨날 이제 이게 공부 잘하는 친구도 까먹으면 똑같아. 공식을 까먹으면 이 사인 A분의 A인데 나중에는 선생님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뻑뻑 우겨. 근데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유도 과정을 기억하면 이 증명 과정을 기억하면 너희들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증명해서 문제 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 지론이거든. 나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까먹은 게 당연한 지사니까 증명을 반드시 해보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도 자주 까먹었단 말이야. 이제 난 너희들하고 다르게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럴지도 몰라. 기억을 안 좋았으니까 정의에 더 집착했고, 그걸 통해서 증명하는 걸 더 집착했는데, 고등학교 때 나는 그랬어요. 근데 너희들도 이제 어떤 정의가 아니야. 이 딱 정해놓은 거 있잖아. 이거다라는 게 아니라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증명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이제 봐보자. 이걸 좀 봐봅시다.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예제 6번 봐보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A가 이제 8, B가 6, C가 4야. 그럼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너희들이 이제 원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방금 전에 헤로의 공식 배웠으니까 헤로의 공식에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나는 이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 변의 길이가 있는데 A가 이제 8이고 B가 6이고 C가 4예요. 길이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한 각을 구해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A, 이게 대응되는 게 C니까 각 C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무엇을 통해서? 코사인 C를 통해서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C가 아닌 거 8, 2배에 8, 6분의 8제곱, 6제곱,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대입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4 나눌까요? 4 나누면 4의 제곱, 3의 제곱, 2의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4, 24분의, 계산이 복잡하긴 해요. 16, 9, 4. 24분의 21인가? 8분의 7이에요? 그래? 8분의 7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코사인 C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사인 C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인 C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인 C는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루트 1 마이너스 64분의 49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8분의 루트 64 마이너스 49 15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야. 사인 C를 알아서 사이각의 크기를 알았으니까 무엇을 통해서 2분의 1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8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C 8분의 루트 15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고 너희들이 이제 문제 풀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러고 있겠지. S 해서 S 해가지고 2분의 8, 6, 4니까 이게 합이 뭐냐? 9냐? 돼요? 9 곱하기 9 마이너스 8, 9 마이너스 6, 9 마이너스 4예요. 너무 간단하냐? 간단하게 나오는데
내가 추천하는 사항은 이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코사인 법칙도 이용해서 해보고, 사실 이제 이런 과정들이 다 생략돼서, 너희들이 이제 이 공식들을 익숙해져야 되는데, 잘 안 쓰지 않냐? 그래서 애초부터 이걸 잘 안 가르치는 경우가 내가 많아요. 맨 나중에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너희들이 이제, 두 번째 배우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얼른 지울게요. 나는 이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푸세요라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공식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세요. 공식을 증명할 수 있으면,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내 지론이거든? 그러면 해당된 공식을 익숙해질 대로 증명해보세요. 내가 이거 해당된 공식 증명 과정 시켜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증명을 하지 못해. 내가 이렇게 증명해 줬으면 불구하고, 이 합차 공식이 여러 개 등장하지 않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 다 같이 전개하고 있어요. 선생님, 증명이 안 되는데요? 그게 문제야. 합차 공식 찾는 게. 근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일단, 봅시다. 그 다음 거 봅시다. 이제 7번 보세요. 난 이런 문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엄마. 4고 3 5예요. 직각. 그렇지? 그때 외접하는 원이 있어요. 외접하는 원이 있는데 원의 반지름 길이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이거 이제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근데 이 반지름 길이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반지름 길이는 원이 이렇게 접했으니까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 합과 똑같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사인 코사인도 이용하지 않고 이게 왜 여기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는 이 문제 이런 문제 굉장히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넓이는 12, 2분의 1, 4 곱하기 3인데 2분의 1, 5 곱하기 R 2분의 1, 3 곱하기 R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 우리가 이제 이 반각은 구할 수가 없어. 미적분을 배워야 너희가 이제 반각이 나오는 건데 이게 2등분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2등분됨을 이용해서도 이것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 너희들이 이제 이 교육과정 배운 게 아니라서 반각 공식을 모르잖냐? 그지? 코사인 덧셈용리를 배우지 사인 덧셈용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코사인 덧셈용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걸 확인할 수는 없거든. 근데 이렇게 구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라는 거. 오케이? 나중에 이게 이제 익숙해질 건데 나는 이걸 배울 때도 아마 너희들이 이제 미적분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할 건데 이제 도형에 대한 성질을 익숙해지세요 라는 게 목표야. 오케이? 이렇게 반원이 등장했으면 이게 쪼갤 생각해야 되고 원에 대해서 쪼갤 생각해야 되고 원을 내접하고 있으면 얘를 쪼갤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오! 없어! 너희들의 숙제는 처음으로 이렇게 빨리 끝나냐? 너희들 숙제는 339페이지까지. 이게 내가 매번 숙제를 내주는데 이 파트가 굉장히 어렵나 봐. 이게 이제 이 파트가 어려운 이유는 지금까지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이 여기 싹 나온가 봐. 싹 나온가 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걸 하고 다음 시간에 이게 우리가 이제 원래 삼각함수까지잖냐? 등차수열, 등비수열을 나갈 수 있으면 등차수열, 등비수열 나갈게요. 오케이? 원래까지 하고 빨리 끝냅시다.